이어지는 소식은 매주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문화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공연과 전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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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도 공연 소식 드리기에 앞서 네.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보던 만화나 이런 영화에 보면 많은 공주님들 캐릭터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공주님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네. 저는 일단 가장 최근에 네. 알라딘을 봐서 거기 있는 자스민 공주도 생각나고요. 난쟁이와 그죠. 아주 친한 그죠. 신데렐라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 백설공주가 생각이 납니다. 이 고전 가운데 또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난쟁이도 생각나고 독사가 또 생각나고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과 공주가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우리 어린 시절에 보셨던 뭐 만화 아니면 책 이런 동심, 저희가 함께했던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그 백설공주의 스토리에 뒤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백설공주 샵입니다.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검은 머리 위 빨간 리본, 눈같이 흰 피부, 그리고 독사가와 마녀 왕비. 여러분은 방금 그 단어들을 듣고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오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조금 색다르게 꺼내보려 합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나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 딸아이가 백설공주를 너무 좋아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작품이라고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작품 올해 2월에 시작해서 1차, 2차 공연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3차 앵콜 공연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극단 하이는 아름답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에 행복한 상상을 더한 이야기를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백설공주와 극단 하이가 만나면 무대에선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백설공주 샵, 이 샵에는 팬들이 알고 있는 백설공주 캐릭터들은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 외에 소연이, 그리고 소연이 아빠, 소연이 엄마, 그리고 그 외 직원들, 샵 매니저부터 그 외 아르바이트생들까지 이 한 직원과 가족들이 꾸며지는 이야기고요. 그 안에서 그 딸아이 소연이만을 위한 그런 샵의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연의 첫 번째 손님은 바로 소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딸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려고 이 샵을 꾸민 거죠. 쏟아지는 작품의 흙이들에서는 스토리, 연기력 모두 칭찬 일색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에겐 기대감이 플러스되는 부분인데요. 자, 공연을 만나보기 전에 문화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만이 가져가실 수 있는 팁, 배우가 직접 감상 포인트를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안 통해. 이번 공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백설공주 이야기가 우선 디즈니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미국의 현지에서 지금 재학 중인 버클리 음대 학생들과 같이 그 버클리 음대에서 디즈니 음악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가능한 디즈니스럽게 아름답고 예쁘게 해서 창작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뮤지컬 넘버들을 보면 대부분 가상악기를 통해서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편곡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 현지에 다니시는 분들이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그리고 베이스 이렇게 해서 실황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더 생동감 있고 풍부한 이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문화플러스, 관람 포인트에 하나 더 플러스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딱 30초짜리 무료 체험 티켓을 끊어드리지요. 백설공주 샵, 미리 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난 이 세상 최고가 되는 거야. 백설공주 영원히 잠들어라. 영원히 잠들어라. 아이들이 엄청 몰입할 것 같아요. 네. 보통 동화는
공주와 왕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죠. 네. 네. 극단 하이의 백설공주가 어떤 내용일지 또 마찬가지의 내용일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들의 메시지로 갈무리해 봅니다. 저희 백설공주 샵에는 저기 이렇게 예쁜 저의 딸 소연이도 있고요. 그리고 저 아빠도 있고 엄마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보시면 더 재미있고 감동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소연이 같이 예쁜 딸과 아들과 같이 꼭 보러 오세요. 저 소연이와 백설공주와 같이 행복한 상상을 하고 싶은 분들 송장 세네골로 오세요. 이번 달 공연을 놓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감성 판타지 뮤지컬 백설공주 샵 극단 하이가 소극장 쇠뇌골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백설공주 샵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세계 최고의 사립음악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작곡한 음악들을 이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뭐 귀가 호강을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음악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과 맞아요.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안 네. 그래도 감성 판타지 네. 가족 뮤지컬이다라고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안에 가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족 영화, 뭐 가족 뮤지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족적인 요소들, 가족들이 함께 보았을 때 조금 더 감동적인 스토리이거나 아니면 정말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웃음 코드가 함께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의 스토리에 이 백설공주 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새로운 상상력이 구현되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 소연이를 위해서 백설공주 샵을 여는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설공주 이야기에 아빠, 엄마, 딸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한 가정 그리고 가족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아 우리 스토리구나 이렇게 가족적인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백설공주 하면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런 명대사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새로운 상상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표현이 됐을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원작과는 어디까지 닮아 있고 또 네. 어디까지 다른가요? 와, 이 부분이 저도 사실 처음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 작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다 말씀을 드리면 스포가 될 수 그쵸. 있으니까 네. 그 극단 하이에서 제공한 그 개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앞서 지영 씨가 얘기한 장면도 유명하지만 저는 엔딩 장면도 정말 유명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엔딩이요? 네, 네. 엔딩 보시면 왜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이제 왕자가 나타나서 그 잠든 공주에게 키스를 해서 딱 깨우는 그런 네. 장면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장면에서 갑자기 나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비가 등장을 해서 왕자님이 키스를 하려는 순간에 나비가 딱 나타나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이 순간에 네, 여기까지. 네. 나비의 역할은 뭘까요? 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 이제 쇠뇌골로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네.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치 네. 저희가 좋아하는 막장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기다리는 네.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뒷내용을 조금만 알려주시죠. 네, 이야기 공개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네, 대신에 뮤지컬의 음악을 보면 저희가 스토리를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음악 넘버의 제목들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기는 백설공주 샵, 그리고 드디어 두근두근 드디어 시작이야. 나비야 너는 어디로 가는 거니? 우리는 귀여운 난쟁이들. 이런 제목의 그 음악 넘버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뮤지컬 넘버 하면 스토리 속에서 그 등장인물들 그리고 등장 스토리를 이어가는 대사와도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런 작품들의 제목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수준 높은 음악 작품을 위해서 극단 하이가 현지에 있는 버클리 음대의 재학생들과 함께 또 이 창작을 해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런 요소들도
저희가 작품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뮤지컬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사실 극단 하이의 뮤지컬은 문화플러스 시간에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설공주 샵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뮤지컬의 매력을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요새 정말 또 호황이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뮤지컬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그와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넘버를 통한 음악까지도 감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장르인데요. 그리고 극단 하이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창작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각색해주고 거기에 음악까지도 정말 수준 높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이렇게 기반으로 함께하는 이런 감성 뮤지컬들이 더 많아지고 또 앞으로도 대중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작품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 하이의 감성 판타지 가족 뮤지컬 백설공주 샵은요, 네. 이달 말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오후 2시에 하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단체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공연들을 끊임없이 보기 위해서는 또 많은 관람객들께서 그렇죠. 직접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예술가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슈에마 미술관으로 가보시죠. 청주 내수읍에 있는 작은 미술관, 쉐마 미술관 알고 계시죠? 이곳이 올해로 10살이 됐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작품을 채운 이는 쉐마 미술관의 관장이자 기하학적 추상회가의 대가 김재관 50년 작가입니다. 전에 고향 청주에서 개인전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서울과 일본과 또 파리 또 다른 곳에서 주로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언젠가는 개인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10주년하고 같이 의미를 같이 상충 짓기 또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하게 됐습니다. 김재관 작가의 작품은 직육면체의 변형, 소실점을 다르게 한 투시도 등으로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데요. 김재관 작가의 독보적인 기하학적 추상회와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재관 작가의 처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1967년에는 제가 현대미술이 뭔지도 잘 모르고 상식적인 구상주의, 사실주의 작품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20세기 미술은 다른 데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 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세계를 한번 그려보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린 첫 번째 추상화예요. 저의 첫 번째 추상화 작품이니 저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나의 키워드는 이미 이때 설정이 돼 있었구나. 그것을 혼자 느끼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김재관 작가의 반세기를 마주하기 위해선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김재관 작가는 자신의 작품과 관객이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려고 그래야 돼. 그래서 김재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구나. 야,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그림하고는 다르네. 뭐가 다를까? 이건 평면이네. 평면이 아니네. 이러한 그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거의 최현대적인 작품과 대화를 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제 작품하고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관 작가의 처음과 가장 최근 50여 년간 그려낸 창조적 궤적이 다시 한번 그의 고향에 돌아와 쇠마미술관에 펼쳐졌습니다. 전시는 7월까지 이어집니다. 여유 있게 여러 날을 찾아가셔도 좋겠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학 대학원이 바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출한 1호 미술학 박사가 바로 김재관 작가인데요. 네. 그의 고향 청주에서 펼쳐지는 개인전입니다. 흔치 않은 기회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재관 작가의 기하학적 추상회화는요, 평면에서 입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보실 수 있고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합니다. 네. 두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시
전시관인데요. 이 전시관 내에 가시면 그동안 작품 세계를 어떻게 펼쳐왔는지 인터뷰한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작품과의 대화도 네.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기대가 되는 작품들 전시관 가셔서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화 감성을 촉촉하게 만드는 문화플러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말 충북에서는 어떤 문화 공연 소식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증평 보강천에서 흥보 놀보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집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금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공연 찾아주셔야겠죠. 가족 발레극 댄싱 뮤지엄이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내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차례 막을 올립니다. 우리 지역 작가 우은정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나무방출 대작전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을 달달하게 만들어줄 디저트 함께 드시러 가보실까요? 총떡, 김치말이, 두부국수 무슨 맛일까요? 북한의 밥상을 만나봅니다. 월요일마다 찾아가는 이슈 톡톡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주제로 박아롱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마트나 또 시장에 가면요. 네. 정말 탄스럽게 커다란 수박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가끔 맛보기로 한 조각씩 먹으라고 주시는데 네. 그거 먹고 나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큰 걸 사면 아무래도 다 먹긴 좀 힘들죠. 먹다가 많이 남을 텐데요. 네. 이때 보관 어떻게 하세요? 한 반 통 정도는 드시고 나머지 반 통은 랩을 씌워서 보관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이렇게 랩을 씌우게 되면요, 씌우지 않은 것보다 세균수가 무려 3,000배나 네.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깍둑썰기로 수박을 썰어서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시면요, 그 랩이 닿았던 부분을 얇게 걷어내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충북 오늘은 금요일 소식 함께 하신 거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습니까? 저희는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난 소식들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